자, 정현임 차장과 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진짜 음식료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특히 음식료? 옥수수. 예. 네,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죠. 물론 역사적인 고점까지는 아직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네, 그 정도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예. 때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환경들 아까 우리 다루긴 했지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월인데 태풍 온다고. 지금 뭐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어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보니까 뭐 켈로그, 뭐 쿠어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료 쪽이 좀 자극을 받고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음식료도 그렇고 뭐 자재들 다 그렇죠. 예, 뭐 원자재도. 또 알미늄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료가 아직은 좀 잠잠한 게 뭐 그건 나중 문제고 네, 하여튼 네, 그건 우리 그렇죠. 미리 다뤄드렸기 때문에 네, 네. 뒷부분 안 치고 오늘 좀 새벽에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오케이. 네. 미국에 지금 목재들이 난리래요. 일단 지금 좀 집 지어야 되는데, 되니까. 예, 거긴 목조 주택이 많죠. 목조 주택이고 이제 저게 없죠. 보일러를 안 깔죠. 보통은. 예, 그렇다 온돌? 보니까 온도를 안 깔잖아요. 스팀 스팀. 라디에이터를 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목재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콘크리트 쓰고 철근 쓰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목재, 페인트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재 도둑이 극성이랍니다. 네. 자, 그건 그거고 아침에 보니까 또 가상자산. 네. 이더리움이 또 치고 나가는. 그렇죠. 3,600불 네. 돌파를 했다가 이제 잠깐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통 저희 일단 오늘 또 39금 증권방송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네. 어쨌든 미국도 다우 지수가 나스닥보다 강세를 좀 나타내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 또 강세 52주 최고가 찍은 게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다우케미칼, 페덱스, 뭐 이제 금융, 화학, 뭐 운송, 뭐 이런 쪽에 또 강세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와 좀 매칭이 돼서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규 아닌 절규를 제목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네. 돌아오라 코스닥으로. 코스닥으로. 약간 자조적인. 예. 이게 뭘 따온 거예요? 돌아오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코스닥을 바라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좀 자체적으로 동력을 좀 잃었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어제 천수닥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 아예 또 이렇게 네. 있죠. 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운됐어요.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7조 4천억이 찍혔거든요, 어저께. 근데 우리가 뭐 1000포인트 코스닥 왔다 갔다 할 때가 뭐 적게 나오면 11조, 많이 나오면 14조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좀 약간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수급, 전망, 그리고 요즘 뭐 TV만 켜시면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뭐 저도 지금 뭐 철강, 화학 말씀드리면서도 좀 스스로 좀 지겹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 되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별로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언제 팔까, 언제 조정 받을까 뭐 이 정도뿐인데 너무 지금 코스닥 쪽이 고생을 좀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진짜 공매도 때문인가? 공매도만 해결되면 또 그것이 언제쯤 해결되면 코스닥 쪽이 좀 돌아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되게 김새는 결론입니다만 저도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바이오 자금이 암호화폐로 싹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 종목에서 뭐 이더리움으로 얼마 빠져나갔다 이렇게 단정 짓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추정컨대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나마 버티던 코로나 관련 바이오 쪽은 공매도가 좀 공략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다 깔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지적 재산권을 이제 뭐 오픈하는. 오픈을 하는 그런 뭐 물론 이제 어제 모더나의 실적을 보니까 뭐 정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실을 이제 초기에 뭐 파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럼 남은 건 CMO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또 시장이 흘러가고 거기에 또 공매도를 좀 맞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계속해서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IT도 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낙수 효과를 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IT 빼고 바이오 빼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기타 뭐 게임이나 뭐 엔터나 미디어 뭐 이런 쪽인데 일부 미디어 뭐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 이제 그런 모습이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뭐 좀 IT 하고 장비 있습니다. 이쪽도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네. 죽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매수세가 완전히 끊기면서 그냥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그게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뭐 거죠. 뜬금없이 그렇게 됐을 리는 없고 네. 대부분 1분기 실적 마무리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5월 15일까지인가요? 5월 17일까지인데 17일? 네. 뭐 이제 좋게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선반영이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의외로 정유나 뭐 그렇죠. 화학, 근데 정유는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제 화학이나 화학, 철강 그 이쪽 시클리컬 쪽으로 거래소에서 자금을 좀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는 16조, 17조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 날은 19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을 다 이제 양쪽에 뺏긴 상황이죠. 그러면 금호석유, 뭐 DL 뭐 그런 쪽으로 뭐 우선주까지 지금 뭐 맞아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얘기는 많이 했던 기업이긴 많이 한데 3월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3월 내내 이제 화학주 좀 그만 하시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면 일단 코인 시장과 시클리컬 쪽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들어올 가능성을 가늠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큰 방법은 모멘텀이 등장하지 네. 않는 이상 6월 달에 이제 임상 종양학회 이제 아스코라고 하죠. 요게 좀 미국에서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전후로 해서 일부 신약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정도가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통 한 2주 전부터 그동안은 좀 움직였기 때문에 한 다음 주 말 정도부터는 바이오 쪽에 관심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 정도를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는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극적인 반전이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대차장고 상위 10위권을 보더라도 KMW, 시젠, HLB,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이 4개나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네. 밑으로 보더라도 뭐 에코프로, 안트로젠, NK맥스, 뭐 인탑스, 메디톡스 그러면 바이오 뭐 거의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뭐 5G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런 섹터가 좀 들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에 좀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에 어떤 단순한 이유로 코스닥이 빡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콘텐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근본적으로 거래 대금에서 이렇게 밀려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저는 이제 거래소 쪽 우위 상황은 적어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좀 희망을 걸어보는 거는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미국의 임상종합학회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초록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그런 기업들이 뭐 지금 8개, 11개 뭐 이 정도로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관심을 받는 시점이 과거에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좀 투자 심리가 풀려가고 시클리컬 업종의 이런 중후장대한 업종이 됐던 아니면 이 코인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그런 동력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찾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 컨텐츠 뭐 엔터 이쪽이라도 조금 그나마 그것만 움직이고 있는 정도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찾기 정말 철저하게 종목 찾기로 좀 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제가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다시 관심 종목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뭐 있었죠? 덕산테코피아, 덕산테코피아. 예, VTGMP, 네. 그다음에 코엘 패션, 제우스 이렇게 좀. 어. 근데 뭐 다 뭐 덕산테코피아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와 또 반도체 이거 아까 했던 그 세정 장비 그 관련된 그런 종목을 볼 수 있겠고요. 네. VTGMP는 중소형 화장품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데 뭐 추세가 좀 괜찮게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코엘 패션도 좀 미국의 지금 뭐 의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제 이런 OEM 업체들의 주가도 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제우스도 제가 어제 했었던 종목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세정 관련된 습식 네. 건식 세정하는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철저하게 그냥 개별 종목 그리고 코스닥의 전체적인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은 역시 바이오 쪽 6월 임상 종양학회를 한 1,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좀 코스닥도 좀 반전의 그런 실마리를 좀 찾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중에 애착이 좀 가시는 뭐 다 애착은 갑니다만 전 덕산테코피아 쪽. 덕산테코피아를 오늘 금요일 또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네. 다 좋은 기업이니까 다 좋은 기업입니다. 보고 네. 계신 기업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권재은 아나운서가 다시 또 시장 관심 리스트 정리해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리포트 나온 것들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8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것을 볼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본 좀 약간의 개인의 성향 그리고 뭐 저 같으면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더리움? 예. 자꾸 그러다 이제 코인 방송 됩니다 우리. 오, 어떡해. 네. 종전 넣으면 뭐 종목 나와야 되는 자판기 아니야, 자판기. 그렇기도 하겠네요. 이제 중후장대 경박단소 이제 중후장대 경박단소. 네, 뭐 중후장대는 보통 이제 시클리컬 업종을 이제 약간의 틀어서 저렇게 표현을 하죠.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이제 이런 업종하고 이제 가볍고 이게 뭐 얇고 뭐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하고 이제 놓고 이제 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뭐 좀 종목을 주로 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 중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관 외인 모두 시클리컬에 거의 이제 올인한 이제 그런 매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이 가격에 포스코를 따라간다. 지금 이 가격에 금호석유를 따라간다. 뭐 지금 이 가격에 뭐 SOE를 따라간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을 그렇죠. 조선주를 따라붙기도. 이제 뭐 따라붙는 거. 요거는 또 개인적인 성향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정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놓고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보초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지키고 앉아 있는데 네. 뭐 사실 코인 시장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네. 보시는 분이 가상화폐 자산, 가상자산 그렇죠. 뭐 60%씩 하루에 또 뛰더군요. 물론 다른 이례적인 경우는 뭐 몇백 네. 뭐 %씩 그런 경우도 오르는데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인가? 예, 이더리움 뭐 60몇 %길래 잘못 봤나 싶기도 했어요. 이클이라 그러더라고요. 이클? 저에서는. 근데 물론 그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주식이 좋아도 이 회사 주식은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딱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보시더라도 흔들리죠. 그게 이제 포모 증후군의 어제 일종이죠. 다뤘던, 뭐 네. 남들은 나 빼고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저렇게 막 벼락거지 치고 가는 벼락거지. 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른 비교 심리적으로 대상이 비교 대상이 부자가 되면 나는 거지가 한순간에 거지 되는 느낌? 느낌. 그런 용어들이 나왔잖아요. 사회적을 풍자하는 용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도 뭐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런 종목을 많이 느끼는 게 HMM이에요. HMM.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분기에 조 단위로 버는 기업이고, 근데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13조, 14조면 초호황이죠, 초호황. 예, 올해 1년 놓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3, 4조는 벌 것 같은데 그러면 PER로 따져 보면은 뭐 10배가 뭐예요? 뭐 6배, 7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HMM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뭐라 그랬었나요? BDI, BCI, BSI부터 해갖고 쫙 그 운임지수 얘기해줬더니 뭐 봉창 두들긴다거나 뭐 이런 거 하시냐고. 그랬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반성하고 갑시다.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 좋은 건 아는데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손이 쉽지가 않아. 뭐 그렇게 손이 나갈랑 말랑 할 수 있는 현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에 한 30% 까져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를 손절치고 지금 저렇게 올라 있는 남들도 다 좋다고 하는 매일 몇 %씩 더 오르는 그런 종목을 따라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저도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기회에 거래소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 직상장 얘기들이 이슈가 한데 또 있었지만 네. 쿠팡을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는 뭐 이 과거에도 이 일의 얘기가 나왔지만 선택의 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참 안 쉬운 게 너무 많아서. 그게 그렇죠. 그게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예.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손을 못 대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건 더 오릅니다. 보통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시클리컬은 이제 경기 순환주, 예, 그렇죠. 뭐 소재 산업,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조선, 철강, 뭐 화학, 그렇죠. 운송, 정유 뭐 이런 쪽을 이제 대부분 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면은 이제 뭐 건설 정도, 건설 기자재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소재 쪽으로 그렇죠. 좀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경기와 동행하는 네. 업종들 이렇게 그러니까 시클리컬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뭐야 이게 뭐야, 또 그렇죠. 이럴 수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우리 BBIG 생각을 해보면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면 BBIG.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거 상승했을 때는 수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밸류가 확 폭발을 하면서 일단 밸류에이션이 쭉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래 기대치. 그렇죠. 실적이 하나 둘씩 이제 증명이 되면서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폭도 상당히 넓었고. 근데 지금 이 이제 중우장대한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이 조선, 철강, 화학, 운송, 정유, 건설 뭐 이런 쪽에서는 수치가 나오고 후행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아까 알미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오늘 미국의 이제 알루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약간 조정은 보였습니다만 알미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 이 종목들은 그 수치를 보고 후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밸류나 전망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이거는 미리 사놓고 있지 않는다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클리컬 쪽은 2분기 말까지는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진짜 조금이나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분할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의 내 자금이 있다면 한 20만 원 정도를 이걸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음봉이 보이든 아니면 보합을 보이든 간에 뭐 1%, 2% 정도씩 뭐 1%, 5% 정도씩 늘려서 진짜 처절하게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의 또 특징이 조정자 안 보이잖아요. 모두가 네. 기다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는 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레벨업은 개인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는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뭐 되게 좀 이상한 결론이 좀 나와버렸는데 철저하게 처절하게 1%에서 5% 정도씩 분할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으로는 지금 시간이 없네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저는 약간 지표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조선도 있고 뭐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부분이 있고 네. 현대 엘리베이터 또 뭐 LG 하우시스 뭐 이렇게 관심 대한제강까지. 네, 대한제강까지 선택은 현대 중공업 지주를 좀 중공업 지주? 지표로 좀 보고 싶네요. 그래요. 독특한데. 예. 일단 개장 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논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자, 개장 보시겠습니다.